모임을 하기 위해서 원후회, 또 새로 오실 분, 또 그동안 해왔던 지평부가 함께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 어떤 계획을 짜놓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할 테니 많이 모이십시오라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저희는 한번 좀 더 일기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회의 이름을 감고작금 회의라고 이름을 잡아봤는데 다들 기억나시죠? 예, 예, 세종의 일하는 방식으로서 옛것을 거울 삼아서 지금 것을 참작하여 더 나은 만전지계를 만들라라는 그런 이름을 따보았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제가 사실 제일 염두에 둔 생각은 뭐였느냐면 여민가이였어요. 음, 어, 이제 이 우리 그 세종실록에서 세종 12년에 어떤 그 현장에서 백성들 새로 개척한 개간지, 개척지를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현지의 관찰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간사한 백성들이 거짓으로 기존에 일구던 밭도 조금 덮어서 새로 개간했다고 거짓말하고 자꾸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이게 그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 3년 동안 면세하는 그 방법은 아마도 실행이 불가한 줄 아옵니다. 라고 했더니 세종께서 세종 12년에 이제 한 얘기죠. 어, 어, 여기가의, 이 가의는 의심스럽다면 이 말입니다. 의심할 만하다면 음, 하다면 만약에 그러하다면 즉 그러한즉 여민 백성과 더불어 하면 가히 가능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 대목이죠. 그래서 혼자 앉아서 책상에서 끙끙대지 말고 그걸 이렇게 백성들한테 물어보면 현장 가서 물어보면 살펴보면 금방 이게 그전부터 가꾸던 밭인지 아니면 새로 가꾸는 개가는 땅인지를 금방 알 터인데 그렇게 관청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면 어떻게 해결되겠느냐. 그래서 이 세종의 그 여민 방식의 백성과 더불어서 일을 하면 성공하는 그 어록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일기 못지않게 이기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프로그램과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더 성황리에 잘 될 수 있을까라고 만약 세종께서 말씀하신다면 함께 더불어서 의논해 보면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오늘 순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잡아봤습니다. 되게 온라인 회의는 이렇게 잘 짜여지면 아주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느슨하게 오래 가기 때문에 먼저 그 앞부분은 우리 일기를 들었던 거 방금 이사장님 벌써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소감을 한번 먼저 쭉 두루 다사리 다 한마디씩 말씀을 나누는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기에 대한 그 일정을 쭉그 지난번 공지해 드렸습니다만 공유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1시간 목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역시 이 부분은 우리 하나의 늘 그 공부하는 지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우리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오신 박정웅 대표님께서 한번 좀 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고작금에 대해서. 광고작금 옛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 삼고 오늘날의 오늘날의 이롭고 해로운 해로운 점을, 해로운 해로운 점을, 예, 해로운 점을 참작하여 네, 새벽부터 밤중까지 깊이 생각해서 만전의 계획 계책을 도모하라. 네.
옆에 실물을 보시려고 지금 실물이 더 잘 보이시는 모양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역시 고인지 성패, 역시 옛날 했을 때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을 먼저 거울 삼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현 상황의 금인지 이해,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가 참 지혜로운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일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그런 어, 이, 이런 조찬 모임, 또 이런 모임을 끌어왔던 분들의 그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일기를 시작했었거든요. 혹시 영상은 보셨습니까? 제가 보내드린? 네, 맞습니다. 아마 이 김성환 원장님은 뭐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음. 아, 내가 다 못 봤어요. 그래도 뭐, 네. 그, 미루어 짐작합니다. 전문 용어로 통밥을 흘려서 통밥을 음, 굴려서 한다고 그러죠. 아, 음. 맞습니다. 다 들어봤습니다. 네, 어떠시던가요? 회장님께서 좀.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드려야겠다는 그 메모를 해놨습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어, 뭐야, 그 김보경 전무님은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어, 많으셔서. 어, 알겠습니다. 뭐, 핵심적인 내용이 많았지만,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내용과 세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가 콘텐츠 내용이 세종다워야 되고, 두 번째가 진행 방법이 세종다워야 된다. 그리고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또 역시 세종을 배운 사람답게 하면 어떤 그 모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저도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 부분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건 전형적인 세종의 핵심을 잡고 있다고 인정해 주신 것 같고, 운영 방법, 그다음에 이끄는 사람, 이제 준비하고 이것이 역시 세종다우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공유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사실 중간에 10월 달인가요? 그때 박 대표님, 박정훈 대표님하고 이제 제가 수업 끝나고 붙잡았어요. 좀 그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강의 끝나기 전인데 그래서 우리 지금 일기 아카데미가 진행되는데 현장에서의 그 쓰임, 어, 저 금인지 이해와 연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했는데요. 와, 정말 그날 엄청난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때 저만 듣기 아까워서 일하는 옆에 권노아 연구원 불러가지고 같이 앉아서 그 강의를 들었거든요. 어, 박 대표님 다 잊어버리셨죠, 이제? 예. 그렇게 말씀하니까 쑥스럽습니다. 음, 근데 그때 하여튼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중간에 녹취를 시작했어요. 이건 놓칠 수 없다. 세종이라면 이건 사관을 대동해서 다 기록하겠구나 싶어서 녹취를 하고 이번에 한번 다시 들어봤죠. 녹취한 걸 들어보고 또 일부분 한번 좀 그 클로바 노트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풀어보고 했는데 다시 들어봐도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 기억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는 앞에 그 세종 우리가 어록을 한 그 30분 정도를 읽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일터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 좀 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 같은 게 있으면 훨씬 더 이 최종 콘텐츠가 현실에서 이 효력을 발휘할 텐데 이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음.
네네. 혹시 짤막하게 좀 하나만 좀 공유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의견 나눌 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다사리식으로 해서 한 수강 소감 부분을 나눌 시간으로 음, 박정호 대표님부터 먼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간단한 미팅 때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은 이제 이 좋은 내용들을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는 이제 뭐 수업 듣는 사람이 벌써 C 레벨에 와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아는 거를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괴리감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 외국 회사에서 다니면서 어, 했는 방법들 중에 이제 우리가 수업 듣고 막 15번, 뭐 14번 된다면 그중에 이제 한 10에서 20% 정도는 실제로 이제 교수님이 생각해서 이제 꼭 요것만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세종 관점에서 이제 했던 것들 예를 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그 참석자들이 한 번씩 토의를 하고 그걸 이제 발표를 한번 해보면 해보고 나서 그 실제로 세종 때는 이렇게 했다라고 한 비교를 해주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마무리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감고작금이면 감고작금 이제 어떻게 이제 실행을 하고 기존에는 각자가 다르게 하고 있었다면 세종은 어떻게 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걸 이제 가져가서 오랫동안 남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조금 더 길게 죄송합니다. 좀 말이 길어지는데 아무튼 뜻 없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카데미를 하면서 수업을 이제 듣고 하는 것은 이제 일상에 접할 수 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이제 과거의 걸 가지고 이제 경험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아마 교수님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관통해서 이기 전체 내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 번 더 이제 강조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그 현장에서 참여해서 사람들이 한번 토의하든지 뭐 나중에 토의하고 나서 발표하든지 조별로 나누든지 뭐 그런 방법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또 이제 개선 방안은 또 뒤에 나올 테니까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어, 김택동 회장님 하시고 예. 김상원 회장님이 이 사회를 보시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진행을. 음. 아니, 사회는 우리 네, 교수님이 보시던가, 네, 저, 우리 김택동 회장이 아마 회장님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음, 사, 사회는 김성하 원장님이 최고 명사회시죠. 어디 가나. 음. 회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어, 제가 준비된 걸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네. 그럼요. 예, 그러면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맥락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이제 그 세종실록 아카데미 이제 지금 오늘의 우리 대화가 이제 세종실록 아카데미가 이게 이제 1기를 하고 2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반성과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지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어,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아침에 하는 그 강의가 너무 좀 강독 위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감독 위주. 좀 더 좀 이렇게 뭐 강 강연 같은 뭐 좀 강독보다는 조금 더 좀 이렇게 그 강의 자료에 뭐 사진이든 뭐 그동안에 여러 좀 비주얼 자료들이 조금 더 있으면은
더 이렇게 흥미롭게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요즘 박 교수님이 다른 또 강독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는 네네. 조금 더 우리 세종실록 아카데미는 조금 강독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좀 이렇게 흥미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조금 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어, 두 번째는 요게 이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까 뭐 감고작품도 있었습니다만은 세종실록에 있는 세종의 여러 말과 행동과 정치와 이런 것들을 오늘날에 우리가 뭐 이제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는 우리의 뭐 기업 경영 환경에서 아니면 조직을 또 이렇게 운영하는 차원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도출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건데 그래서 강의 내용도 강의 이제 커리큘럼 잡으실 때도 예를 들면 세종과 경제, 세종과 인사관리, 음, 어, 세종과 뭐 기업 경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이렇게 정하면은 좀 더 이렇게 옛 것을 살펴서 새로운 교훈을 얻어 오늘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뭐랄까 어, 엑기스를 빨리 이렇게 캐치해서 적용하는 데 대한 그래서 그 아예 제목을 뭐 이렇게 좀 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두 번째 생각이었고요. 세 번째는 요건 좀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조찬 세미나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 여기에 통상 우리가 뭐 이제 각 대학에서 하는 AMP 과정이나 뭐 다른 과정에 뭐 이제 문화 강좌나 이런 것도 주로 이제 저녁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조찬 세미나의 한계가 정해진 시간에 마치고 다 각자의 그 이제 일터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거로 있다 보니까 뭐 네트워킹에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처음에 아예 이번 2기를 시작하실 때는 좀 뭐 회장 총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조기에 좀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역할 부여를 해서 세미나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요거를 조금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이제 우리가 14강자를 했었나요? 네, 그 14강자였습니다.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뭐 한 4분의 3이나 3분의 2는 이제 교수님이 하시더라도 그걸 아예 또 좀 몇 번의 걸 미리 이제 기획을 하셔서 요와 관련되는 세종과 관련되면서 우리 관련되는 요 좀 그 다른 초청 강사를 중간중간에 한 전체 학기 중에 한 두세 분을 모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훨씬 더 좀 이렇게 변화를 주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한 네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제를 열심히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역시.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성환 원장님. 음, 우리 장 총장님이 아직 들어오시진 않았지요? 네, 좀 늦는다고 다시 늦다고? 연락왔습니다. 예. 예. 음, 음. 한일은 좀 우리 한일은 좀 잘 안 와. 박 박정웅 우리 사장님, 김택동 회장님 말씀 아주 애정을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다 맞는 말씀이고, 좀 더 강독 중심에서 조금 흥미 중심으로 조금, 감독 중심, 뭔가 조금 변화를 좀 시키는 거. 감독 중심에서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자. 이 조탄 세미나다 보니까 한계, 맞아요. 그것도 공감하고요. 또 강의를, 어, 박연모 교수님이 뭐 특별히 못한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조금은 다양성을 조금 더 보완하는 측면에서 플러스로 그것
아주 뭐 적절한 좋은 지적 내지는 관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저도 쭉 보니까 뭐 조기에 좀 선출하는 문제도 필요하고요. 다 공감합니다. 근데 조찬을 하지 않고 이제 저녁 시간을 하면은 보통 1시간으로 끝내지 않고 뭐 2시간 정도, 2타임 정도 이렇게 하죠. 그래 하니까 또 여유가 있고 한데 나는 또 그래 하려면 시간들이 전부 바쁜 분들이 저녁 시간은 이 맞추는 게 그래 만만치 않고 출석률이 좀 더 낮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뭐 조찬이 한계지만 조찬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50명을 기준으로 할 때 나 하나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비싼 것 같지만 나 이외에 49명의 1,0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좀 비교가 적어지만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비싼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 CEO 과정은 메뉴가 다양하고 그다음에 음식 맛이 좋아야 한다는 식당 논리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기회를 주었으니까 얘기를 드리면, 우선 이 세종 과정이 PR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사구시 현상으로 박현모 교수님이나 이 주최자들의 인터뷰 같은 것도 언론을 통해서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원우회 구성은 지난 원우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최소한도 한 50명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권위와 그 체제의 일관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택동 회장님이나 김성한 회장님의 그 소감이나 개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좋은 말씀이에요. 조직의 조기 구성,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조직을 구성해 놓고 해야 서로 원우들끼리 가까워지고, 두 번째는 강의자의 다양화,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박현무 교수님도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시지만은 여기 이 CEO 과정에 나오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그 CEO 과정에 한 목적적인 공부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인프라를 잘 만들고 그다음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강의자를 뭐 같이 강의를 해도 좋고 시간을 바꿔서 강의를 해도 좋지만 상당한 수준이 있는 사람들, 그때 박현무 교수님 말씀하셨죠. 어느 정도 직위가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그게 이해간다. 세종실록에도 그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직위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회 저명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그러면 그 강사비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저번에 한번 제가 들은 대로는 일기 원우회에 비해서 후원하는 형식도 좋고, 그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좋은 분들을 모셔오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발타자르 가르시아니라는 스페인 신부가 300여 년 전에 척세술에 대해서 쓴 게, 고마운 존재보다는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공부를 가리키는 건, 공부를 배우는 건 고마운 존재가 되지만 그분들한테 CEO들이 바라는 바를 양면을 다 만족시켜주는 필요한 존재, 그들이 필요한 거, 또 그 사업에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을 해서 잘 충족을 시켜주면 더 좋지 않을까,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권노아 국장님도 같이 참여하신 일원으로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 많이 감사드리고, 이기 때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력 사항이나 양력을 처음부터 조사를 제가 하여서 예, 그 리스트와 안내 작은 책자 정도나 아니면 PDF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드리고 좀 더 결속력과 그리고 서로 알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은 그 1차적으로 일기 방금 나온 말씀들에 대한 해법도 뒤에서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만 이따 한번 이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 그 부분 하였고, 우선 현재 지금 준비되어 있는 큰 일정은 공지해 드린 것처럼, 어, 3월 20일,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아 있고요. 역시 같은 목요일로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소는 약간 지금 현재 막 바뀔 것 같은데, 좀 더 강의 이 집중할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그 지하 1층에 세종예술 아카데미 서클룸에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미 공지가 돼 있는 거고 내용들은 이제 채울 것인데요. 제가 우리 단톡방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만 어, 사실 좀 어떤 부분이 정말 이제 필요하실까라는 부분을 하면서 연휴 때 세종시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 한 44개 정도 주제가 이렇게 모아졌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한 500여 쪽의 책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세종의 청년 시절의 모습, 태종과의 비교 이런 부분이 중심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계속 나온 게 인재양성에 대한 얘기가 청년 시기부터 나오더군요. 그리고 아버지가 태종이 돌아간 이후에 이제 생기는 내후외환, 그리고 그때 외교, 법과 정치, 그리고 겉으로 잘 되는데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그런 그 실수, 이런 부분들을 특히 외교 부분에서 지적하면서 이런 그 얘기, 그다음에 국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번 인상적이었고요. 인재 보호도 참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역시 그 다 태평한 시대라고 그러는데 저 이번에도 참 고민했던 거가 야, 그 역사에서 그렇게 이른바 전 내후 외환이 없는 시기가 거의 없었지만 세종 때는 거의 예외적으로 안전한 시기였고 그래서 세종 시대가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이 정치적 그런 홍역이 나오고 전쟁이 터지면 역시 성장이 어려운데 세종 때 그런 부분을 하면서도 그때 위태로움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나란 일을 할 때 항상 여러 개의 눈으로 이제 전후 좌우를 꿰는 그런 모습도 실록에서 보였고, 그 아까 세석평전은 세종 때 그런 모처럼의 안정기에 사람들이 민생에 자기 생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시기의 부분을 정리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세종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모습들을 백성에 대한 시선, 세종이 돌리는 시계를 제가 쭉 한번 세봤어요. 엄청 참 따라가기 힘든 많은 일을 동시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년에 이제 국가 쇠망 5종 세트 이게 이제 정부를 덮치면서 세종이 아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이런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어떻게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지벽적으로 다음 학기를 대비할까 해서 500여 쪽을 뽑았는데 혹시 뭐 여기서는 그렇겠지만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관심 있다 또는 했으면 좋겠다는 걸 주시면 다음 학기 커리큘럼 구성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말씀 주시죠. 한 달 정도 개강이 남았는데 시간이 지금 네, 몇 명 정도 원호가 모였을까요? 현재 8분이 신청하였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네, 8분. 빨리 서둘러서 많은 분이 오셔야 될 텐데. 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좀 그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을 몇 가지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보면, 아까, 박정웅 대표님이 주셨던 것은, 어,
이제 이 세종처럼 기존에 캐왔는데 세종처럼 하면 한다면 어떻게 뭘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그 뭐 조별 모임이든 토의든 그런 걸 통해서 구체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고, 정확하게 제가 요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택동 회장님은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강의를 너무 재미없게 한다. 비주얼 자료가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 그런데 그다음 아주 인상적인 거, 세종과 경제, 세종과 인사관리 이렇게 그 감고 작금을 할 수 있는 애초부터 주제를 잡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조찬 강좌 때문에 네트워킹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좀 저긴데,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그 이제 사실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마 강병인 작가님도 아마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간에 아마 차에서 참여한다는 것 같아요. 또 세종문화회관의 이면숙 본부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어, 이거는 좀 이따가 권노아 연구원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가 어, 그 뭐죠? 세종문화회관이 참 좋은 거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많아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특히 원후회도 그렇고 함께 자연스럽게 그 만나고 보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좀 이해를 진척하기 위해서 권노한 군께서 그 세종문화회 올해 준비하고 있는 거 그걸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분담 공연 일정이 매월 이렇게 몇 개 정도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 4개 정도를 지난번처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좌석을 우선 예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공연들은 유명하고 좀 반드시 가족분들과 또 같이 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파우스트나 아니면 이제 5월에는 또 가족 행사들이 또 많으셔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5월, 6월 넘어가시고 여름에 오셨을 때는 좀 국악 관현악단 프로젝트 또는 아니면 발레단 이런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연령대가 어린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시는 건 사실 여기 이제 해리포터 공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자녀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11월, 12월에는 또 오페라 아이다도 있고, 뭐 핸델의 메시아 이런 합창 공연도 있고, 또 정명원 지휘자랑 같이 하는 베토벤 공연도 있고 해서요. 이 중에서 4개 정도를 어, 단톡방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선 그 목표가 있으면 이제 그 방법이 나오는 건데 우리 원호회가 지금 2기가 몇 명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아, 원우라기보다 이기 수강생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수강생 이제 50명 목표입니다. 50명. 네. 어떻게 방법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어디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어떤 방법을 지금 구상하는 본부의 방침이 있으신가요? 음, 음, 이제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뭐 세종문화회관의 다음 주에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세종문화회관을 통해서 그런 그 모집하는 거를 이제 어제 얘기했고요.
이제 손욱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좀 오세훈 시장 쪽에 좀 해서 서울의 그 주요 공무원들, 과장급 공무원들을 각 구청에 한 명씩이라도 이렇게 그 시의 비용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방안을 한번 안호상 세종문화 사장님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해서 제가 통화를 예 말씀하시죠. 저희는 이제 회원을 영입할 때,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공지도 좋지만 회원을 모셔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여태 어, 성공률이 거진 어, 99%예요. 그래서 네, 네. 지금 일기 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한 분만 소개를 해달라. 그렇게 음, 하시는 방법이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네, 이제 제가 이제 통문회에서 회원을 관리인. 관리하는 네, 사람으로서 그게 제일 네,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1인 1 추천, 네, 예, 1인 전도를 해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결, 네, 근데 그분들은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금 김보경 전무가 얘기하시는 것도 저희는 회원 관리를 하는데 주된 그 동기부여를 주고 있는 건데 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요? 평통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네, 그 전 세계 한 2만 6천 명 정도 되고 국내만 해도 만 몇천 명 돼요. 근데 그게 그 각 구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 협력 단체들이 있어요. 네, 협력회의가 네, 있는데 거기에 아이템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시면 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가서 필요하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 네, 각 지역에 뭐 종로구, 뭐 용산구, 뭐 심지어 지방에도 다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 예, 예. 좋습니다. 근데 3월에 개강을 하시는데 8분밖에 지금 안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제일 급한 게 제일 급한 게 그거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인원이 모여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네네. 아까도 식당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는 식당 열 때 그 식당 오너의 지인들, 친척분들이 많이 와서 성황을 이루지만 오래 가면 또 그게 결국 메뉴하고 음식 맛에 달려 있고 PR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네, 우리 박현무 교수님이 매스미디어에 가서 세종 이 과정에 대한 PR도 좀 해주시면 제가 이제 그런 것도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데 연계가 되면 대박이에요. 그거는 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네, 네. 거기는 뭐 그 통일에 대한 그 관심자보다는 지역에는 되게 유지들이 모이거든요. 그 유지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통일에 대한 정책이나 뭐 이런 교양이나 이런 게 엄청 부족해요. 음, 사무처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해가지고 세종하고 통일 문제 같은 데 연결해가지고 얼마든지 교육 과정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성공한 예가 있어요. 예, 그 예. 통일부 차관하던 어, 김, 김영석. 김영석 차관이 예. 통일부에서 OB들이 나와서 하는 통일 과정이 있는데 모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연결을 해줘가지고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구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뭐 돌아가면서 전국을 또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이 예, 세종이 결국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통일 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하신 분이니까 네, 이런 네. 거를 그 교양 과정 같은 거로 넣어서 하면 이 지역 회의 같은 데서는 전혀 어떻게 그 자기 자문위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 건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음, 어, 네, 그냥 뭐 지방에
지역에 종로구 그러면 종로구에 뭐 극장하고 식당하고 뭐 이렇게 유지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연결하실 마음이 있으면 네. 그건 제가 열심히 좋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예, 예. 위원장님이 세종실록을 너무 사랑하시고 김성환 대표님이 뭘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열일을 하시고 막 후원하시고 싶어 하시고 막 네. 독려하고 막 같이 가야 되고 막 예, 김성환 대표님이 너무 열정적이셔서 저도 그냥 막 불을 붙이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해서 좋은 이게 세종대왕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이번까지 8명 중에 5명을 추천했는데 적극적으로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한 5명 모였으니까 우리 저 김택동 회장님을 비롯하는 일기 원우회에서도 좀 분발해서 추천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한 서울시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거대 조직에 편승해가지고 교육과정 같은 데로 집어넣어서 좋은 분들 모시면 원우회 모집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음. 자, 우리 장일현 사무총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아주 장 총장님 반갑습니다. 이발을 하셨나 봐요. 예뻐지셨네요. 한 말씀 주세요. 인사 한 말씀 주세요. 오디오 꺼져 마이크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장 총장님 마이크가 지금 잠겨 있습니다. 예, 들리시나요? 예, 예. 예, 저도 이거 줌 한 3년 전에 해보고 오래간만에 하는 거라서 익숙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2시에 시작을 하셨을 텐데 제가 오늘 저 미팅 좀 전에 하다가 막 끝나가지고 나와서 좀 그래도 아직까지 열띤 토론을 하고 계셔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인사라도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참 그 김성환 회장님이나 또 우리 김덕두 회장님이나 여기 박종 대표님 처음 뵙는데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또 우리 김보경 전무님들과 아까 건노아 연구위원님도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시공간을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이런 회의에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또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미력 하나만 이렇게 또 회의에 되는 한 이렇게 참여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으면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일현 아, 총장님 좋은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하고 더 유익하게 우리 세종 이 과정을 할 것인지. 예, 뭐 아니 워낙에 이제 그동안에 그 원장님하고 또 다른 이런 또 일정 때문에 몇 번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요. 또 지난번에 저희가 신년회 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서 1차적으로는 사실 이제 세종실로 아카데미 2기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이사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충분히 많은 말씀이 계셨고 또 그동안에 이제 쌓여진 노하우를 그 토대로 해서 잘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 개인적인 이제 어떤 경험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에 이제 한 12, 번의 이런 그 조찬 세미나를 통해서 그 세종에 대한 또 이해도도 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자 그런 이제 동기가 된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2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1기와 2기 간에 서로 융합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이제 원우회하고 2기 과정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분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우회는 원우회대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은 다음에
좀 더 이렇게 규모가 좀 커지고 하면 이제 원우회 중심으로 세종실로 아카데미를 이끌어가는 그것도 고민해 볼 수는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지금 원우회가 아직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를 끌고 나가거나 뭔가 서로 접목을 시키게 되면 좀 초반부터 좀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거 할 때 좀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강 얘기를 얼핏 제가 들었는데 이제 특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세종 어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모임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또 리더십을 거기서 배우고자 하는 게 원래 취지인데 이제 그게 세종을 공부하는 모임에서 특강을 통해 가지고 약간 이게 분산이 되면 세종실로 아카데미 본래의 취지가 약간 좀 퇴색될 우려도 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가져보고요. 만약에 이제 특강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어떤 이제 상황이나 어록을 토대로 해서 특강 주제와 이렇게 연결이 돼준다면 그거는 뭐 되게 의미가 있는 특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고요. 그냥 만약에 동떨어지고 또 그런 기회를 이용을 해서 그런 그 어떤 모임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거나 하는 그것도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데 세종실로 아카데미의 취지랑 약간 좀 어긋나게 되면 어떤 그 동기가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유인 효과가 좀 이렇게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는 이제 원후의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세종실로 아카데미 2기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거죠. 우선 이기 먼저 아니, 하고, 예, 하고, 그 다음 뒤에 원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시간이 되면. 그리고 제가 이거 음소거 해놓고요. 잠깐 또 미팅방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잠깐 인사하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중간에 빠져나와가지고요. 네, 다시 네,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만 해놓고 잠깐 네. 정말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식당을 하더라도 손님이 모여야 되니까 손님이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역시 김성한 원장님이 뭐 일기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요? 어, 이제, 예, 이제 제가 그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가, 일기, 하고 나면 이기 모집이 어려우면 안 된다. 이기 이게 모집이 모임이 어렵지 안 않으려면 모이면 어려워. 우리 김보경 전무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기들이 이기를 막 이렇게 추천하고 본인도 오고 이런 열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우리 장청장님의 얘기는 원우와 이기를 분리하자는 거는 지금 뭐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기들이 이번에 수료한 원우들이 주변에 추천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같이 소개할 수 있어야 이게 운영이 되지. 아주 다시 또 우리 모르는 사람들을 길 가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나종욱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자칫 우리가 이제 자칫 그 좋은 분들이고 유진데 저는 가능하면은 좀 뭐랄까 정치적인 부분들은 조금 떠나는 게 좋겠다. 우리가 벗어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뭐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우리 원우회를 이번에 결속하는 빠른 시간에 어떤 이벤트를 하나 하면서 원우들을 좀 소개하도록 뭐 동기부여를 한번 해본다든가 이래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지금 고민스러운 게 많은데, 하여튼 우리 김택동 회장님이 우리 장 청장님하고 원우들을 좀 이번에 좋은 스토리가 되도록 한번 이벤트를 간략하게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줌으로 줌으로 2기 모집을 위한 원우 뭐 회의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전체 해가지고 조금은 이제 웃으면서 강제를 섞는 뭐 이런 방법으로 김택동 원장님 지지하에 김택동 회장님 지지하에 한 명씩 우리가 한 명 이상 2명씩 추천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분위기를 좀 잡아서 같이 하는 것도 애들이 안 그러면은 아니 뭐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김덕동 회장님 왜 이 얼굴이 안 나옵니까? 내가 어쩌죠? 얘기한다고 이래 얼굴을 몸을 이쪽으로 피해 보니까 안 나와 버리니까 너무 의도적인 게 보입니다. 우리 아까 장이 김택동 회장님도 양반이라 여론이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막 남들 앞에 얘기하고 이래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나서서 뭐 저는 이런 거 제안해 봅니다. 우리가 다 바쁘니까 언제 하루 시간을 딱 잡아가지고 원우에다가 올리면 뭐를 올리면 줌 주소를 올리고 전부 줌으로 참석하자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주제를 만들어서 우리 전체 원우회 행사도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또 2기 원우회 모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힘을 쓰자고 같이 1기들 전체가 들어온 그때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좀 소개하도록 하는 이벤트를 줌으로라도 한번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저 김성환 사장님 말씀 100번 좋은 말씀이고 옳습니다. 이 아까 장일현 정장님은 1기 원우회가 왕성될 때까지 좀 시간이 있어야 2기하고의 회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간다고 원우회가 왕성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 맞아요. 바짝 돼야 그게 바로 왕성해지거든요. 그래서 김성환 사장님 말씀대로 1기 원우회를 조속히 한번 전체 모임을 한번 열어서 우리 2기를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 원우 모집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게 1기가 왕성해져야 이 모임이 계속 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 오프라인으로 빠른 시간에 모이는 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줌으로 일단 제가 제안하자면 구체적으로 줌으로 한번 전체 회의를 예령을 걸고 좀 조금은 모두 다 들어오도록 해서 이제 우리 원우회 행사도 언제 봄에 한번 할 것도 준비해서 발표도 하고 또 3월에 들어가는 교육 일정에 대해서 원우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원우를 모집하는 일원이 되어서 좀 동참해 주십사라고 당부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인센티브라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재미있게 또 우리가 또 연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사실은 뭐 필요하면 교수님이 또 전화를 다 하기도 그렇고 원우들한테는 사실 전화 권노아 위원이 전화를 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전화를 방법을 해서 취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네. 뭐 그렇게 일단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김택동 회장이 너무 내가 회장님한테 큰 보따리를 한 개 던져버리니까 엄청 당황하고 긴장하시는데
뭐 김 회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장일현 청장님 말씀이 그 특강이 본래 목적하고 틀리면 그게 본래 그게 어렵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광고 작금, 그걸 외부 인사가 실현한 분들, 저명 인사 중에 누가 그 제목을 갖고 하시면 더욱더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많은 말씀들 나눴네. 김석동 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늘 뭐 어떤 과정이나 이게 이제 고민이 되죠. 아까 여러 말씀 있으셨습니다만은 이게 물론 이제 그 원우 일기를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쭉 추천을 하고 하는 거 일단 중요하고요. 어, 그보다는 결국은 저 몇몇 좀그 원어 중에서 몇몇 분들한테 교수님 전화하시는 게 가장 그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교수님이 이걸 이제 주도를 하시고 이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저 이제 불특정 다수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 주요 이제 공략 하는 포인트를 정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은 보니까 이제 그 금융회사들이 아무래도 돈 씀씀이가 좀 나아요. 돈 씀씀이가 좀 나았다 보니까 금융회사 사장들, 행장들 또는 인사 담당 임원들을 집중적으로 섭외를 해서 그래 되면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다음 사람들을 그래, 뭐 내가 오면 계속 오지. 하고 A 임원이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는 B 임원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승진하는 사람이 오면은 또 C가 오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컨텐츠 그 다음에 퀄리티만 유지만 해주면은 그 다음에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방법상의 문제이고 이 일기를 수강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알려서 할까 하는 건데 일기 이제 우리 한 50명 되었습니다마는 뭐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 한 30명이라고 치고 그중에 한 20분 정도만 우리가 모여가지고 자 쪽으로 모여라 해서 자 이게 뭐 지금 상황이 이 길을 어떻게 해보자 하는 거는 할 수는 있대 효과가 굉장히 낮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계적으로 해서 한 5분이라도 뭐한 10명 되면 더 좋지만은 교수님이 전화를 한번 이렇게 가장 이렇게 좀 활동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셨던 분, 결석 상황, 출석 상황도 좋아하셨던 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은 김도진 행장님한테 뭐 들어서 기본행에서 매년 한두 명씩을 좀 보내주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결론들이 나왔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전부 다 말문이 막히셨나요? 아니, 너무 감동하고 있습니다. 박정우 대표님도 한번 좀 말씀을. 어, 제가 이제 그 앞뒤 이제 전체 듣고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이 클래스 과정이 유지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제가 이제 앞뒤 이제 들은 걸 보면 어, 네트워크 통해서 이제 기존에 그 참여가 가능한 부분들을 좀 더 하거나 기존에 이제 참여했던 원우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 처음 지속을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고요. 장기적인 지속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그 네트워크가 좀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그 우리 이제 이 과정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이제 이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 박 교수님이 가지는 인지도나 지명도는 높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지만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홈페이지만 뜬다고 해서 이게 그 원우가 이게 수강생이 모여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2월이고 지금 3월이 이제 곧 돼야 된다 같으면 일단 어, 김 회장님 말씀하신 거나 우리 당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거나 충분히 다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남은 동안은 어쨌든 몇몇 이제 우리가 이제 컨택할 수 있는 부분 잠재 이제 수강생들에게 접촉하는 게 이제 가장 시급해 보이는 건 합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그 전체 이제 봤었을 때는 그 교수님이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2차적으로 이야기되면 그 부분이 좀 더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 원우들이 뭐 추천할 수 있으면 추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다음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선우가 바뀌게 되면 또 이제 3회 가서서도 같은 게 아마 반복될 텐데 그 하나하나 해보는 게 그 선우가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하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회의 중에서 조금 이따 전화 드리면 안 될까요? 네. 나온 의견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선 일기 졸업생들이 일단 한 사람당 한 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 일기 졸업생에게 뭐 전화 제가 볼 때는 김성 원장님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김성 원장님의 말씀 한마디가 권위와 힘이 있기 때문에 김성 원장님이나 그다음에 권노아 국장님은 이제 보조하는 것이지 권노아 국장님을 무서워하지는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스럽게 여기지만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예, 저하고 김성 원장님 또 김택동 회장님도 이 도움을 주실 거로 보고 제가 볼 때는 뭐 다 떠나서 나종원 이사장님 한 말씀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좀 우리가 이렇게 그 우선 일기에 대해서 다 1인 1 추천하도록 먼저 전화하는 작업이 전화하고 독려하는 작업이 필요하겠고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계기 그런 이벤트를 우선 줌으로라도 해서 다시 소식도 좀 듣고 또 봄에 뭐 우리 또 원후에 또 우리 1박 2일에 세종 영릉 걷기 있으니까 그거 하고 함께 이길 모집 동참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줌으로 늦지 않게 아마 3월 초에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해서 이렇게 누구나 이거는 한 명 추천해야겠다 하는 그런 이벤트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택동 회장님께서 감사하게도 금융회사 임원진의 연락처를 파악해서 연락을 해주시겠다고 또 금융회사 그 임원진의 그 연결 컨택트를 또 연결해 주신다고 해서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까 그 나종호 이사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꼭 우리하고 직접 연결 안 되더라도 민주평통 사무처의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세종이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세종을 배우고 배출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할 테니까 한번 좀 날짜를 좀 한번 잡아주시면 그 연결해서 해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죠. 지금 세종 그 과정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IR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면
먼저 사무처하고 제가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교수님 모시고 가서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눌게요. 예, 더욱 좋습니다. 더욱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 얼추 주신 말씀은 네.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실행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부터 지금 오늘 나온 말씀을 실행하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했고요. 혹시 뭐 원후의 부분은 일단 그 4월 중순에 한번 그 세종 영릉 걷고 1박 2일 하고 그때 강병인 작가도 와서 좀 한번 직접 그 글씨를 좀 써보는 과정도 하니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른 시효 과정을 해보니까. 그래서 좀 쉬면서 좀 놀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반이 됐습니다. 1시간만 하려고 그러는데 1시간 반 동안 아주 좋은 의견 주시고 우선 반가운 얼굴을 배워서 참으로 기쁩니다. 진행된 것을 좀 정리해서 다시 또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